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급등주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중동 불안감까지 가중되면서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모로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주요 주가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불안감을 가득 안고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도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장 출발하고 나서 약한 흐름 보이고 있죠. 0.74% 하락하면서 2,59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잠깐 위로 반등을 시도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약보합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0.27% 하락하면서 778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는 그래도 장 후반에는 외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다시 외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만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상위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바이오가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온통 2차 전지였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자리 바뀜이 일어났었죠. 펩트론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과 관련된 테마 그리고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상위 5개 테마가 모두 바이오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멘토님과 함께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다 싶기는 했습니다.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부합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 힘을 못 준 모습이죠. 좀 뭐랄까 그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좀 이례적인 일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뭐 실적이 잘못 뭐 예상치보다 기대치보다 못 나왔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한테 뭐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이런 뭐 코멘트까지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모습세가 저는 기대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못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다음번엔 더 잘하겠다는 액션까지도 취한 만큼 조금 지금은 안 좋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주가는 지금 6만 원 선 딱 걸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5자를 보였다가 다시 6만 원대로 왔다가 5만 원대 왔다가 6만 원대 갔다가 계속 이런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잠정 실적은 나왔고 진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거기서 얼마만큼의 개선치나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낼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알다시피 HBM 관련해가지고 컬 테스트를 통과하냐 마냐 이게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SK하이닉스처럼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반등세가 나와줄지 그런 모습세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컬 테스트가 안 되고 하면서 좀 많이 사그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 나와준다라면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더 쌓여서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슈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저희는 또 국내 증시가 내일 하루 또 쉬어가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지 현재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번 주부터 계속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퐁당퐁당 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를 해야 돼? 계속 연휴가 있는데 계속 불안감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장도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게 오늘 어느 정도 악재를 때려 맞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전체 뭐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장에서 뭐 내일 장이 쉬니까 조금 쉬어갈래 이런 전략보다는 좀 싸진 종목들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시장에는 악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쉬는 거 그냥 이왕 쉬는 거 푹 쉬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장에서 조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슈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원에서는 이슈 3가지로 추려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는 위고비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고비가 국내에서 오는 15일부터 정식 출시가 되죠. 국내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펩트론의 기술평가 계약 소식에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가 다시 불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멘토님이 위고비와 관련해서 세론으로 작용을 할까 아니면 지속성이 있을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멘토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는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비만 치료제 출시나 이런 부분이 다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은 안 든 오. 정도로 좀 괜찮게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제라고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미용 쪽으로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미용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도 어떻게 보면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 커지게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 누가 먹었어요. 근데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도 먹고 싶다 이런 부분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출시하고 나서 좀 더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가 더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유고비가 출시하는 비만 치료제가 한 번 먹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운동도 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 한 번 이거를 섭취하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확실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미용 시장으로의 확장까지도 연결을 시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세럼보다는 이 지속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으신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다면 관련주들의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십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이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둬야 제대로 된 종목을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개발 쪽으로 갈지 아니면 페트론처럼 어떻게 보면 191이랑 어떤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페트론이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의 역사를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맞았던 부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페트론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까지도 가능성이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페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많이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야 됐던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나 편의성이 더 올라가는 만큼 매출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뭐 블루엔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블루엔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가 들어오면은 유통 관련해 가지고 더욱더 활발하게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만큼 매출액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총이 많이 저렴한 부분이 좀 더 메리트가 올라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매출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블루엔텍이 좀 더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이나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기술 개발 임상 단계가 차근차근 올라갈 때마다 조금 더 빛을 발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들은 조금만 뭔가의 연관성이 있어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기술 개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유통 라인까지 간다면 블루엠텍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이런 코멘트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한번 시선을 넘겨볼까 합니다. 2차 전지가 강세일 것인가, 자율주행 쪽이 오히려 지속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또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자율주행은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테마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 봐야 할지도 멘토님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네. 저희 쉬고 오면은 이제 로보택시 나오겠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이것도 뭐 세론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좋게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동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가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세일업체 그 다음에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쪽으로도 가다가 요즘에는 또 장비 업체들도 상승세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좀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 말은 자율주행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2차 전지가 좀 더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대장주가 딱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좀 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시세를 리딩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나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돈독히 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자율주행은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막상 이럴 때 딱히 시장에 관련된 호재나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종목들이 크게 없다. 시세를 리딩하는 종목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고 만약에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출시하고 선풍적인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올 경우에는 그때 이제 대장주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때 들어가도 자율주행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심주를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얼마 전에는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때 나오고 나서 좀 기대치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에 너무 많은 기대감보다는 좀 더 차갑게 대응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바닥권에서 올라갔던 점 항상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올라가고 나오고 나서 좀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어요. 워낙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앨런 머스크도 계속적으로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이건 완전 혁신적인 부분이다. 뭐라고 했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판매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더욱더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선 더욱더 큰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크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전기차를 구매한 다음에 널리 확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폭발적인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좀 보고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차가운 심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0일에 계속해서 로보택시 데이가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과열되는 것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으로 눈길을 돌리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관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오히려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2차 전지 쪽에서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장비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지금 소재도 이미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장비도 조금씩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셀업체를 좀 보자. 어차피 어떻게 보면 1차 상승세부터 올라갔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먼저 가장
가장 먼저 셀 업체들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나 양극재나 음극재사들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요즘에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좀 더딘 부분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안정성은 어떻게 보면 셀 업체가 제일 탄탄하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전기차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셀 업체들이 대응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ESS까지도 매출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셀 업체가 좀 더 집중적으로 호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확장세를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공장 건립이나 유럽의 공장 설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만큼 좀 더 탄력성을 받으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들여다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멘토님께서는 셀업체에 조금 집중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한 얘기 오늘 장에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장 직전에 삼성전자가 3분기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조 6천억 원 넘게 밑돌면서 말 그대로 어닝 쇼크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멘토님 그래도 이런 실적 부진이 사실 예견이 됐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럼 주가에는 반영이 이미 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고, 뭐 하향 리포트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도 안 좋았고, 그런 부분 봤을 때 이 잠정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본다면 예상을 했던 부분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회장에서 나왔던 코멘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때까지 안 했던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 한다는 거는 지금은 조금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버틴다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서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어떤 책임감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했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라는 걸로 저는 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 자리에서는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실적은 엄청 좋게 나왔어요. 물론 이번 연도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상승세나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많아서 실적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것뿐이지, 작년 대비 평가를 해봐도 워낙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은 너무 싸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는 오늘장 이제 내일장부터 조금 더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 이번 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여겨진다면 전 그때부터 따라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간망 심리로 대응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바닥을 다지고 들어갈래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만 체크하면서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고,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여겨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그 주가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누는 부분은 가장 큰 건 HBM이었다. 그 부분을 삼성전자가 해소를 한다면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수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삼성전자 안에서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워낙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반도체는 언제쯤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오를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 지수도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중국이 부양책 정책을 하면서 지수가 연일 상승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제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탈하는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조금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국내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안정세가 나와주고 삼성전자의 컬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중국에서 수익을 보고 나왔던 그 외국인 기관들이 그 자금들이 국내적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크게 나와주지 않을까. 약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 증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까지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올라가지만 한국이 못 올라가는 이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너무 잘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 그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대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HBM 관련주들 그리고 CXL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조금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런 종목들을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의 수급을 놓고 본다면 다 어디로 갔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국 증시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콜테스트 통과 등의 소식이 나온다면 수급이 어느 정도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는 간단하게 마무리해보기로 하고요. 또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시스템이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기가 막히게 선별을 해내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선별을 해줬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멘토님과 함께 잠시 후에 세세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진 매트릭스 9시 27분경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죠. 오늘 장에서 바이오주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과 관련해서 AI 시스템이 또 포착을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프렉스는 9시 19분경에 포착을 해냈고 네오셈은 9시 15분경에 비슷비슷한 시간에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포착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LK삼양 오늘 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왜 올라가는지는 잠시 후에 멘토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테마주로 엮이는 일신석재 장 출발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해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개별 이슈가 있든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을 가져가든 급등하는 종목들 내가 하나씩은 꼭 챙겨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AI 시스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냈는지 앞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오늘은 뉴프렉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9시 1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죠. FPCB 관련주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도 항상 연관성을 가지고 가는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3% 정도의 급등세 갑자기 연출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멘토님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뉴프렉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인다라고도 하셨었는데 오늘 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시세가 왜 나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메타의 오라이언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이거 메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여겨졌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공개를 하고 나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만 출시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매출적인 측면이 더욱더 올라간다고 하면 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졌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FPCB 이쪽이 뭐냐라고 하면 플렉시블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기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 안경이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FPCB 관련 기업들도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기대감으로 쌓여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로 보면은 지금은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한 차례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매물대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 바닥권에서 샀던 분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신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쌍바닥, 여기서 바닥을 다졌고 1차, 2차 다지고 나서 W 패턴을 만들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차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닥을 다 잡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큰데,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정말 이쁜 차트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노려보자, 지금 추세가 안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진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AI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만 들어가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드리고, 6,000원 이하 5,900원까지 한번 손절을 잡고 한 위로는 한 7,000원 이상까지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익 쪽으로 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AI도 진입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프렉스 계속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뉴프렉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라이언이 공개되고 나서 시세가 분출됐던 바가 있지만 지금은 살짝 눌림목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님께서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죠. 이렇게 참 AI 시스템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그날 장에서 기가 막히게 선별을 해냅니다. AI 시스템의 도움을 내가 장중에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LK 삼양 한번 만나보시죠. 카메라 렌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LK 삼양이 오늘 장에서는 AI 시스템이 9시 5분경에 장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바로 포착을 해줬죠. 이와 관련해서도 또 멘토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LK 삼양이 갑자기 또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한 21%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길래 이렇게 급등세가 나온 걸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괜찮은 종목이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꺾였기 때문에 좀 안 좋았던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만약 작년에 적자였는데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까지도 한다라고 하면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학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앞에 교체하는 렌즈나 이런 부분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하드웨어가 먼저 만약에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하드웨어가 먼저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먼저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상승세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AR, VR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렌즈 공학 기술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K 삼양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뭐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는 1차적으로 한번 수익을 실현하자 3,000원 구간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700원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3,000원까지 조금 기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2,800원부터는 조금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까도 실적을 말씀해드렸는데 실적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는 적자가 났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거를 보면은 적자나 이랬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계속 흑자를 나타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연도 분기 실적을 봐도 흑자였던 부분 물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쌉니다. 아직 올라갔지만은 바닥권에서 올라갔지만 아직도 1,000억대 있는 부분이 커요. 그리고 작년에 좀 적자였지만 재작년에 실적을 돌이켜 본다면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100억 이상까지도 영업이익을 찍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영업이익이 정상화가 돌아온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도 안 이상할 정도로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어느 정도 조정이 또 들어온다면 그때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LK 삼양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있게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인데 멘토님께서 지난 방송에서도 이미 이 LK 삼양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접근을 하셨다면 또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라이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하드웨어 이렇게 시제품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하드웨어 단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멘토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과 관련해서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시세가 이렇게 분출되는 게 이상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은 구간에 온 것 같습니다. 워낙 크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기회가 찾아오겠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런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정호 멘토님의 꼼꼼한 이런 전략들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 통신망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의 앞으로의 향후 전략들을 다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도 저희 방송
방송 끝날 때까지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참 똑똑하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LK 사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9시 5분경에 포착을 해냈기 때문에 그때 포착 시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한 17%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의 도움을 내가 한번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저희 방송 끝날 때부터는 문자 메시지 받지 않으니까 샵 3989번으로 서둘러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포착된 종목들 중에 네오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분출될 때 꼭 한 번씩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도 5% 정도의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한번 멘토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네오셈은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괜찮을까요? 네오셈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CX에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코멘트를 드렸지만 뭐 HBM 그리고 CXL 이쪽은 어느 정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너무 힘들게 가도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반등세도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상승세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HBM은 조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괜찮은 심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HBM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이 조금 짙은 CX에 관련해 가지고는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 다 좋은 거 알지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이었잖아요. 이 네오셈도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CX에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한 종목은 들고 가고 싶은 분들은 이 종목을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커요. 이 종목도 아까 뉴프렉스 차트랑 되게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권을 돌파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닥권을 어느 정도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상승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거를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해 드렸죠. 그 다음에 주가는 어느 정도 행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행보는 여기서 가격대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뭐 20% 30%가 올라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닥권에 들어갔던 물량들은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특정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지켜준다는 거는 매수세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네오셈 같은 경우도 가격대 11,000원 이상을 지켜주고 있고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네오셈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CX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HBM 관련해가지고 올랐던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많이 과거에 기억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X에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 종목들도 HBM이 100% 바닥권에서 100% 200%가 올랐으니까 이 종목도 못해도 50% 100%는 올릴 거야 라는 시장의 심리가 있는 만큼 네오셈 이 종목도 한 종목 정도를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주춤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이 좋지 않냐, 또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 희비가 항상 엇갈리는 모습을 본다면 반도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HBM 그리고 CXL과 관련한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멘토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CXL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미약하지만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면 11,000원 라인을 유지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이 네오셈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전 고점까지를 노려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짧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번씩 시세가 분출될 때 수익을 좀 챙겨나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작정 뭐
무작정 중장기를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면 손절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테마 순환매나 이런 분이 빨리 오는 만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바닥을 다졌냐 안 다졌냐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시장이 도래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CS에 관련해 가지고 SSD 검사 장비는 어떻게 보면 네오셈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1등이다라고 여겨지는 시장이 심리고 있고, 가장 CXL 관련해 가지고 A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각광을 받았던 종목은 네오셈이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모아가다가 14,000원 정도, 이때가 좀 저항대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때 부분에서는 좀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전략,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때 또 들어가는 전략,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고, 손절은 10,000원 정도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기다림은 해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워낙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오셈과 관련해서도 짧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이런 추가적인 전략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토님의 꼼꼼한 전략 내가 앞으로도 계속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이 어려운 장을 멘토님과 함께 헤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흐름을 바꿔서 바이오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진 매트릭스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가장 늦게 포착을 했죠. 9시 2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슈가 부각될 때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13% 정도의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멘토님 오늘 장에서 코로나19 관련주, 바이오주들이 다 같이 오르니까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 종목들의 특성을 보면은 한 번에 급등세가 나올 때 쭉 올라갔다가 주정도 세게 들어갔던 모습세가 나와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와도 지금 과거에 올랐던 때보다는 지금 상승세는 많이 더디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1차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한 1년마다 한 번씩은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되게 많이 꺾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보자.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던 부분이 나왔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대를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6%대가 넘는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그 다음 플랜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조금 더 올라도 저는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워낙 시총이 작기 때문에 4,000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은 있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워낙 이 코로나 진단키트나 아니면 원숭이 두창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진단키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했던 회사들 원체 수익을 많이 봤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근데 지금 관련해가지고 코로나는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이랬던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코로나 진단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 출근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격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를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걸려도 격리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감기구나 코로나구나 코로나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과거처럼 익사이팅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부분도 국내에 좀 들어오고 확산이 된다고 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보자. 오늘 장에 신호가 나와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 이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 하면 또 변동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등락이 큰 종목이기도 하니까 혼자서 대응을 하기에는 참 까다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종목일수록 AI 시스템의 힘을 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시스템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라도 수급이 들어온다면 확실하게 포착을 해서 수익을 챙겨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AI 시스템의 도움을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 AI 시스템을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포착했던 종목 중에 5가지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신석재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트럼프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6% 정도의 시세 분출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정말 장 출발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는데 현재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멘토님이 일신석재 트럼프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쪽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부통령 관련해가지고 토론회 이후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트럼프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조금 나와줬던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대선 테마, 미국 대선 테마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여력은 있지만 이제 10월 말 정도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심리가 낫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번 주까지는 조금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또 나와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을 다지면 한 번씩 상승세는 나와줬어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주고 다지고 올라가주고 이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며칠 한 2주 정도 어떻게 보면 해리스 관련해가지고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좋다 얘기가 나왔지만 이 트럼프 관련주인 일신석재는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우상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해리스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를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얘기했던 부분이 누구 하나 지지율이 높으면은 그 종목으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지금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 지금은 약간의 2%차, 3%차의 2등이지만 이거는 쉽게 어떻게 보면은 1등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 두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침 장 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트럼프 지지율 관련해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일신석재가 갭 뜨고 나서 지금 조금 안 좋은 모습세가 나와가지고 있어요. 시가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가격대를 조금 더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는 해리스 관련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주를 보자. 왜냐면 이게 지지율 격차가 역전이 될 때 관심주들, 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제일 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우리가 계속 1등일 거야, 1등일 거야, 해리스 관련주들이 1등일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수익률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해리스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던 거는 대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컸지만 대마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꺾이고 실질적으로 이젠 대선이 어떻게 보면 코앞까지도 오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보다는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올라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관련 쪽에서는 이 일신석재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종목도 테마가 좀 꺾이고 한 차례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테마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재건 테마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방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AI 급등주의 포착 종목 중에 일신석재를 통해서 미 대선 테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워낙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박빙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시선보다는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신석재도 트럼프와 관련해서 한 번씩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AI 시스템과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이슈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포착해주는 그 시점에 진입을 하면 수익을 챙겨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얼마나 똑똑하게 선별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셨겠죠. 여러분도 이 AI의 도움으로 오늘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놓치지 말고 하나씩 포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11시 주식온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장까지도 잘 대응해 보시고요. 하루 쉬시고 저희는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